토론토의 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기는 기회, 렌트 대신 당장 집을 사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라는 식의 부동산 업자스러운 컨텐츠는 아닐 테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리트레드 리얼티 문지윤입니다. 오늘 저는 토론토 부동산 시장의 현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언급해드리고자 합니다. 토론토 현지에서 렌트를 살고 계시다가 1년이 다가올 때쯤 숨통이 막히실 것 같은 분들, 자녀들과 토론토로 동반 유학이 궁금하시어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 조국 한국을 떠나 새로운 개척의 땅으로 토론토 이민을 생각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망설이는 중에 저희 채널을 보게 되신 거라면 놓치지 마세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여러모로 타이트한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에 대한 제가 고민한 바를 나누려고 합니다. 2베드룸 콘도 가격이 작년 10월에 비하여 무려 24%가 증가한 3,350불이 되었습니다. 1베드룸도 작년 동월 대비 24%가 오른 2,500불이 되었습니다. 방 2개 콘도 사이즈는 20평 남짓입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만약에 4인 가족이 사실 만한 하우스를 토론토에 구하신다고 하면 최저 4,500불 정도를 예상하셔야 하는데요. 플러스 유틸리티입니다. 얼베네이션 리얼 에스테이트 데이터는 그리고도 앞으로도 렌트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 늘 서플라이가 디맨드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얘기합니다. 캐나다는 행정적인 이유와 타이트한 규제, 그리고 느림의 미학으로 한국에서처럼 초고속 집 짓기, 아파트 개발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또 계속된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집을 사려던 possible first home buyer들까지도 잠시 직구매에 대한 플랜을 미뤄두고 렌트로 눈을 돌리게 되면서 렌트의 수요, 가격까지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투자자, 랜드로드들의 대출 이자 부담은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렌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너무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숫자 50만 명. 이 나라의 거대한 비즈니스가 이민인 까닭에 이 어그레시브한 넘버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 게 현실이지만 거주용 집, 공급 물량에 대한 해결책이 딱히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이 숫자는 앞으로의 렌트 가격에 미칠 악조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율, 건축자재 부족과 가격 상승, 개발비 부담으로 인해 새로 신축될 콘도, 타운하우스 분양이 속속들이 취소가 될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상황은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 정부에서도 Bill 23, More Homes Built Faster Act를 발표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느림보 행정의 속도를 뽐내는 캐나다 정부에서 건축 허가에 대한 만큼은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 딜레이가 될 만한 장애 요소를 과감히 생략, 조닝과 다세대 주택으로의 변경에 대한 유연성을 약속하는 등 향후 12년간 1.5 밀리언, 150만 가구의 집을 짓겠다는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효과를 우려하는 반대 정당의 목소리에 이미 난항이 예상되는 바, 그리고 과연 발표만큼 빨리 실행이 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바입니다. 렌트값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집값이 마냥 더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다가 바닥을 치면 하나 잡을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는 또 군중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일지, 정말 이럴 때일수록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자라는 대세를 그저 따라가 볼까요? 여러분,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예측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대로 멈춰라 대신 지금 움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실행에 앞서 준비를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집을 사고 싶다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비싼 쇼핑 아이템인 집만큼은 우리는 고민하고 비교하고 고르다 살 수 있습니다. 이민,
유학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집값이 다시 오르고 경제가 회복되어 캐나다 오기 딱 좋은 때를 기다려 보실 건가요? 과연 그때가 우리에게 맞춰서 올까요? 첫 집 마련 프로젝트를 고민해 보세요. 첫 투자용 인컴 프로퍼티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부터 하세요. 기억하세요. 캐나다는 매해 이민자의 숫자를 어그레시브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다른 여느 나라처럼 출생률은 감소하지만 2021년 캐나다의 인구 증가율은 5.2%로 G7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캐나다는 대세이고 미래입니다. 자유가 있고 자비, 멀시가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유학을, 이민을, maybe 당장은 시기적으로 돈을 좀 잃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회비용입니다. 무엇을 잃는 대신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더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민만을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움직여 준비하시고 실행하세요. 이민의 어두운 사이드보다는 긍정적인 쪽을 바라보세요. 제가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한국을 떠날 당시 주위 사람 모두가 무모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영끌족 중에 한 사람, 미국의 프라임 모기지 사태 영향으로 인해 세계 경제, 한국 경제가 흔들렸고 캐나다 환율이 1250원까지 오를 때였습니다. 혹시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라이크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어쨌든 누구든지 일찍 고민하고 실행한 자들에게는 길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과 가장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인과의 친분을 시작하시고 그 친분을 유지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집값이 바닥을 쳤다, 사라 할 때는 우리는 또 늦은 것입니다. 혼란한 시대인 지금부터 계속 주시하셔야 합니다. 마켓이 움직이는 것을 제가 읽어 고민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사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미 가진 부동산에 대한 지식, 눈높이 또한 전문가 묻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부동산 놈들이 막 집을 사라고 해서 사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필드에서 뛰는 체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정보는 어쩜 헛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당신의 첫 집이 되었던, 당신의 캐나다의 첫 정착을 위한 렌트가 되었든 그 시작에서 당신과 같이 일할 믿을 만한 중개인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같이 시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Redefining Real Estate, 리트렌드 리얼티 문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